보톡스를 맞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안녕하세요. 러블리 피부과 원장 김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러블리 피부과 의원 이용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톡스 대 필러,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입니다. 먼저 보톡스, 그리고 점이나 편평사마귀, 검버섯 같은 이제 CO2 레이저로 하는 제거, 그다음에 텐서마 같은 고주파 시술입니다. 필러는 별로 안 하시나요? 필러는 초심자는 잘 안 하시죠. 필러는 이제 피부과 시술을 좀 하시면서 이제 마음을 먹고 오시죠. 조금 더 뭔가를 좀 채워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하시는 시술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톡스는 과한 근육의 움직임을 못하게 해서 주름이나 근육의 비대, 통증을 줄여주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필러는 꺼져 있는 부분을 채워 넣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톡스 시술을 주로 하는 곳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근육 움직임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마, 미간, 눈가, 그다음에 코 벌렁임에도 쓰고요. 그다음에 너무 과하게 잇몸이 드러나게 웃으시는 분들, 오 했을 때 생기는 이렇게 생기는 주름, 흔히 자갈턱이라고 부르는 여기 턱주름, 그다음에 사각턱 보톡스도 쓰고요. 이 콧잔등에 이제 코가 토끼들처럼 여기 코에 주름이 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밖에는 이제 이 턱 밑으로 조금 이제 턱선을 날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턱 근육 밑으로도 조금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다지? 측두근도 하셨나요? 측두근이요. 측두근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머리 옆쪽 근육이 조금 비대하신 분들, 두통 있으신 분들 이쪽에도 맞으실 수 있고, 승모근에도 맞으실 수 있고, 종아리 뒤쪽에도 맞으실 수 있고, 침샘에도 돌 수 있죠. 그렇죠. 침샘 비대가 있으신 분들 요 뒤쪽이라든지 아니면 턱 밑샘 같은 곳들도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름이 많이 지는 부위라든지 근육 비대가 있는 곳들을 주로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필러 맞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마 꺼지신 분들, 배 관자놀이 꺼지신 분들, 여기 눈 밑 꺼짐, 코도 좀 높게 만들 수 있고, 옆볼 꺼짐, 앞볼 꺼짐, 팔자주름, 마리오넷 주름, 턱도 좀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고, 입술 볼륨도 좀 넣을 수 있고, 귀 모양도 조금 변화시킬 수 있고, 눈꺼풀 위쪽에 좀 이제 아이홀이라고 꺼지시는 분들 여기도 필러 하실 수 있고. 찢을 때 엄청 기뻐 보이시네. 그러니까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재밌는데? 어디까지 했죠? 제 생각에는 가장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부위는 이제 사각턱 부위예요. 근데 사각턱이 도드라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 꽉 깨물었을 때 이 윤곽이 굉장히 각지게 나타나는 분들이 계신데, 이쪽에 보톡스를 정확한 용량만큼 집어넣게 되면 근육이 점점 수축하면서 얼굴형이 바뀝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정말 심한 사각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기적인 이런 시술을 통해서 굉장히 좀 갸름하게 변한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주름에도 좀 효과가 좋은 데가 있잖아요. 저는 중년분들이 주로 좋아하시는 부분은 이제 미간 주름인데요. 아무래도 미간 주름이 서 있으면 사람이 좀 인상이 사나워 보이니까 그 부분을 좀 이제 펴드리면 사람이 한층 인상이 온화해 보이고 훨씬 좋으신 것 같습니다. 보톡스를 맞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우선은 눈 밑하고요, 입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놓으려고 해도 되게 조심스럽게 소량만 놓아야 하고요. 보통은 잘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눈 밑은 이제 용량이 커지게 되면 이제 눈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근육이 풀어지게 되면서 눈 아래 거풀이 이렇게 밖으로 뒤집어 까진다든지 눈이 시리게 되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입가 같은 경우에는 입을 이제 움직이는 근육들이 마비가 되면 원치 않는 이제 표정이 지어진다든지, 물이나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침이 흐른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사람마다 굴곡진 그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꺼졌다고 생각하는 부위에 필러를 하게 되면 큰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턱 끝이 좀 덜 발달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턱 끝에다가 필러를 넣게 되면 좀 얼굴 자체가 이제 입체적으로 변하면서 굉장히 좀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뭐 이마가 꺼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마 필러, 볼 옆볼이 꺼진 분들 같은 경우는 옆볼 필러 같은 것들이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러는 사실 양날의 검 같은 존재여서요. 어느 부위든 할 때는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필러의 그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필러가 의도치 않게 혈관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혈관을 막게 되는 그런 부작용인데요. 문제는 필러 자체가 이제 특정한 혈관을 막는 게 아니라 혈관을 떠다니면서 몸 안에 있는 다른 혈관들을 막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술자의 입장에서는 필러가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는지, 또 우리가 혈관을 손상시키진 않는지, 이런 두 가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가면서 시술을 해야 합니다. 보톡스는 표준화된 용량이 있는데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크거나 훨씬 이제 강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용량을 더 높여서 맞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낮춰서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 효과를 보면서 리터치를 뭐 하기도 하고요. 필러는 이제 개인차가 또 그것도 있어서 필요한 용량만큼 넣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필러는 특별히 내성이 있는 그런 물질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굉장히 드물게 필러 자체를 많이 녹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물질을 하이알루로니데이즈라고 하는데, 이런 물질이 우리 몸속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히알루론산으로 만들어진 필러를 굉장히 쉽게 녹이는 그런 체질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필러를 해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필러가 녹기 때문에 효과가 좀 덜 유지된다, 이렇게 좀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필러 자체가 들어왔을 때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혹은 필러를 몸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내성 같은 것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보톡스는 항체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하루에 맞는 용량을 200유닛 안쪽으로 맞는 게 좋고요. 3개월 안쪽으로 너무 자주 맞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필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내성들이 생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용량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필러의 모양 자체가 예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모양을 만들어내고 단계적으로 시술을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히알루론산으로 만들어진 필러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고요. 다른 콜라겐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시술들로 대체해서 좀 맞아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오늘 보톡스와 필러에 대한 내용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